질문 속에서 지식을 탐방한다. 지식다락방 다락방지기 질문 멘토입니다. 오늘도 수학 멘토, 과학 멘토 함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새로운 달이 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9월이 됐고 곧 추석도 다가오고 개학도 하셨을 거고. 여러분, 이제 개학이 얼마 안 남았죠? 네. 학창 시절에 개학하면 다들 어떤 생각 들었어요? 그 전에 이제 방학 숙제를 끝내야 하지 그렇죠. 않나. 딱 개학 이제 방학 시작하는 순간부터 개학이 시작되는 그날까지 계속 안고 가는 마음의 짐이 방학 숙제가 아닐까. 개학하면 또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그만큼 공부한 걸 또 잘 기억해야 되기도 하잖아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셨나 봐요. 좀 딱 네. 인정을 하셨어.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때 또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이제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공부 방법은 나한테 맞는 것 같지 않아. 이런 공부 방법이 나한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 이제 이런 걸 좀 찾아가는 과정이 저는 이제 학생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자기만의 공부 방법 같은 거 학창 시절에 있으셨나요, 다들? 저는 최대한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좀 네. 애쓴 편이었거든요. 이게 복습을 하지 않으면 금방 배운 내용을 까먹어버려서 계속 복습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철저한 예복습 위주로 했습니다. 네. 저는 딱 네. 과목별로 딱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또 암기 과목, 이제 생물, 지구과학, 뭐 지금 친구들은 안 배우고 통합과학으로 배울 수도 있지만 그런 암기 과목들은 진짜 외울 때까지 쓰면서 제가 만화 용지 되게 싸거든요. 노트 엄청 두꺼운 거. 네네. 거기다가 계속 쓰면서 외울 때까지 했고. 재활용 펄프지 같은 거. 맞아요. 그거.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암기가 아니라 좀 수학 같은 이해해야 풀 수 있는 거. 그건 정말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했습니다. 저 방금 조금 위화감을 느낀 게 암기 과목이라고 해서 당연히 사회라는 과목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이 암기 과목이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암기가 딱 약했던 게 진짜 사회, 역사 이런 부분 공부할 때 정말 사실 개인적으로 역사 과목 같은 걸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외우는 걸 못해가지고 그 과목이 되게 점수가 많이 낮았어요. 역사 과목 같은 건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게 되게 슬프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외우기 위해서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막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 밑줄을 그어가면서 그 부분만 핵심적으로 요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봤던 걸 또 보고 봤던 걸 또 보고 이런 식으로 해보기도 했는데 막 그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학습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이번 달 주제가 그와도 관련이 있다고 해요. 이번 달 과학 키워드가 뭐죠?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바로 학습 효과, 어떻게 자기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을 것인가를 한번 저희들의 경험담과 연결 지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방금 전에 다른 멘토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자기에게 맞는 과목이 있을 거고 또 뭐 예복습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좀 과목별로 뚜렷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그 과목에 맞는 최적화된 공부 방법을 선택하시는 등의 이러한 방법이 있을 텐데 일단 일반적으로 조금 이론적으로 접근을 하자면은 저는 그 공부 방법 학습 효과라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이제 기본적으로 감정도 충분히 학습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의 기분이 좋을 때나 또 슬플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결국 학생이란 건 슬플 때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힘들어도 공부를 해야 되고. 나는 슬플 때 춤을 춰야 이런가요? 그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춤추시면 되는 거고 네, 눈물을 머금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순간이 있을 텐데 그때 이제 이런 감정 상태일 때는 막 열심히 생각하고 이런 게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방식의 공부가 필요한 과목을 한번 해본다든지 그런 식의 공부 방법도 찾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렇죠. 너무 화가 나는데 공부를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최대한 그럴 때는 저는 단순화된 그런 작업을 많이 했어요. 막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반복적으로 듣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똑같은 내용을 쓰기만 한다든지 그런 식의 공부가 필요한 과목들을 많이 공부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그런 감정 상태도 학습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또 결국 중고등학교 때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기억력이잖아요. 암기 과목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과연 그 기억력은 어떻게 저희가 확보를 하고 갈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저는 고등학교 때 인상 깊었던 게 그때 학원을 딱 지나치고 있었는데 그 학원 앞에 광고 문구로 붙어 있었던 게 이제 이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게 딱 붙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을 딱 본 뒤에 10분 후부터 바로 그 내용을 읽기 시작한다라는 내용이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아니 아무리 사람이 기억력이 안 좋다고 하지만 뭐 금붕어도 아니고 바로 10분 뒤부터 그걸 까먹냐. 근데 어느 순간 저도 그러고 있는 거를 딱 발견하게 되면서 아 그게 진짜 맞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론에 입각한 학습 효과를 조금 더 한번 믿어보자 라는 생각이 시작됐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0분 후에 한번 학습했던 내용을 또 보고 또 1일 후에 학습했던 내용을 또 보면은 그냥 한 번 보고 한 번 오래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저는 그래서 뭐 그런 암기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시험 기간에 들어가면은 일주일 간격으로 딱 이 과목을 공부하는 시간을 두자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기도 했거든요. 굉장히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셨네요. 아무래도 좀 내신 챙기는 게 급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도 접근을 해야 됐거든요. 이제 약간 영어 학원 혹은 학교에서 숙제 같은 거 내줄 때 네. 단어 시험 보면 이제 첫 주차 거 외우고 두 번째 주차 이제 첫 주차 거까지 같이 범위돼서 내시거든요. 그러기도 하죠. 이게 딱 이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을 맞습니다. 활용한 그런 걸 고려한 부분일 수 있겠죠. 사실 그렇게 고려한 경우도 굉장히 학습 효과에 신경을 많이 쓰신 분들인 것 같고 그냥 사실 1주차 거 지나면 그 1주차 건 건들 때도 안 보는 경우가 하기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뭐 책 한 권을 다 끝냈다고 해도 뭐 공부를 한 거냐 이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을 텐데 이런 식으로 뭐 망각곡선 그래프 한번 보시고 이게 자기한테도 적용이 되는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꽤 흥미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친구들이 그냥 자기만의 학습 방법 혹은 어떤 방법이 효과 있을까 이런 질문 많이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제가 고등학교 때 많이 활용했던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최대한 다양한 감각을 사용하자라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말을 해보고 또 들으면서 최대한 다양한 기억을 남기자라는 공부 방법을 활용해 본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영어 지문이 있으면은 그걸 이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실 때 듣고 또 그걸 쓰고 또 내가 읽어보고 그리고 그걸 친구들한테 말해보고 또 mp3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면은 그 내용이 이렇게 저는 사실 반복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똑같은 내용을 또 읽고 하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방법을 또 탐구를 했던 건데 좀 더 다양하게 하면서 약간 네, 자기도 그렇죠. 재밌고 네, 새로운 자극을 계속 찾았던 거죠. 그게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더라고요. 이제 보통 내신 같은 거 챙기려면은 영어 지문만 몇백 채씩 봐야 되고 이런 상황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럴 때 이런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자라는 공부 방법이 제일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말하기 공부가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말을 하는과 동시에 제가 그 말을 또 듣기까지 하고 또 읽어보기까지 하니까 그쵸. 굉장히 3배로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공부한 내용을 설명하려면은 자기가 충분히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이 그림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가장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중에 최고봉이 이제 서로 설명하기가 있거든요. 이제 강의 듣기가 가장 수동적인 공부 방법에 속해 있고 그 다음 뭐 밑으로 내려갈수록 뭐 읽기라든지 말하기, 쓰기 등등이 있는데 가장 밑에 서로 설명하기 단계가 있는 것을 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감각을 많이 활용할수록 학습 효율성도 높아지는 게 맞다라는 게 증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과학 멘토님이 말씀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좀 말이 많은 걸 좀 줄이긴 해야 되는데.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다음 수학 주제는 수학 멘토님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이달의 주제는 자연수, 홀수, 짝수, 그리고 확률입니다. 자연수, 홀수, 짝수 이거는 이제 초등학생 친구들도 많이 들어본 그렇죠. 내용일 텐데요. 근데 확률이라는 개념을 아직 안 배운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확률이라는 개념은 사실 배우지 않았더라도 직간접적으로 많이 들어본 단어긴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일상 속에도 많이 녹아 있어요. 왜냐면 주사위 던지기 누구나 해봤을 거예요. 네, 그렇죠. 아마도 해봤겠죠? 네, 그런데 이제 주사위에서 1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 를 물어본다면 많은 친구들이 6번 던지면 1번 나온다. 네,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를 약간 좀 더 수학적으로 포장을 한 게 결국 확률에 대한 설명인데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제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결과 1, 2, 3, 4, 5, 6이 나오잖아요. 네. 이게 결과값이라고 하는데 이 결과값들이 이제 확률적으로 나오는 거죠. 6개 중에 한 번 나오는 확률. 이렇게 결과값이 확률적으로 정해지는 변수를 확률 변수로 한다. 그래서 방금 같은 경우에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눈. 이게 확률 변수이고 표기는 이제 보통 영어로 합니다. 물론 전 한글로 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영어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게 안 되더라고요. 예시로 방금처럼 주사위도 있지만 동전을 한 번 던졌을 때 앞면이 몇 번 나오는가 이거를 확률 변수라고 또 할 수 있고 그래서 아래 보시면 동전이 던졌을 때 앞면이 한 번 나오는 확률이 0.5 그리고 0번 나오는 확률이 0.5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고 또 주사위는 방금 얘기했듯이 한 번 던지면 확률이 6분의 1 그리고 2가 나올 확률도 6분의 1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확률이라는 개념을 함수로 표현한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저희 저번 달에 리뷰한 내용을 네. 혹시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함수라는 게 무언가 넣으면 결과가 나오는 거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x는 1일 확률이 뭐니 하고 물어보면 0.5다 라고 알려주는 이 확률 변수. 확률 변수가 사실 그냥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게 설명했지만 이제 이걸로 한번 제가 문제를 만들어 봤어요. 이제 난이도별로 정리를 했어요. 이제 모르는 친구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렇죠. 초중학생이 약간 고심해 볼 수 있는 문제부터 이제 고등학생도 약간 어려운 문제까지. 난이도가 그냥 문제를 읽기 싫어지는 정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맨 문제 1번은 그냥 딱 봤을 때 이게 어떤 문제구나 눈에 들어오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렇죠. 문제 3번을 보면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아가지고. 네, 이제 사실 3번은 이제 많은 이제 수능 본 대학생 친구들 다 까먹었을 거예요. 수학과 정도 되면 한번 고민해보지 않아요? 그럼 저도 좀 위험하네요. 그래서 이제 문제별로 이제 한번 이런 문제를 만들어 봤어요. 상품이 여러 개 있는데 각 상품이 불량품일 수가 있잖아요. 네. 만들다 보면. 그럴 때 이제 불량품의 확률이 이제 몇이다라고 주어지면은 불량품의 개수가 저희가 키워드 중에 짝수일 수 있었죠. 네, 그렇죠. 불량품의 개수가 짝수일 확률. 이걸 한번 구해보자. 이런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상품이 딱 2개거든요. 그래서 불량품이 0개인 경우, 2개인 경우만 직접 구해볼 수 있어요. 2번. 근데 이제 상품이 9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긴 약간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불량품이 0개일 확률이랑 9개일 확률이 같아요. 이때는. 그러면 5를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너무 많은 힌트를 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문제 2는 사실 난이도 1일 수도 있는 문제. 마지막 문제는 이제 상품이 몇 개인지 몰라요. 그래서 n개 있다 하면 불량품의 확률도 이상해요. 2분의 1이 아니에요. 첫 번째 확률은 뭐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돼요. 불량품의 개수가 짝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어렵죠. 사실 그냥 좀 우스갯소리로 모든 확률은 반반이다. 이다 아니다로 모두 결론 내려진다. 라는 생각으로 그냥 최근에 넘어가고 싶은데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제 결과가 그렇다 아니다로 그냥 0.5, 0.5 모든 확률은 그렇다인데 한번 여러분 이제 수학을 탐구하는 사람으로서 문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 질문 다락방. 네, 오늘 수학 멘토와 과학 멘토와 함께 이제 수학 키워드 그리고 과학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9월달 과학 주제는 바로 학습 효과, 그리고 수학 키워드는 자연수, 짝수, 홀수, 그리고 확률에 관한 설명이었어요. 여러분들 질문 다락방에 질문 많이 올려주시고 수학은 키워드가 세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이용해서 질문을 작성해 주셔도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 키워드를 같이 섞어서 문제를 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뭔가 궁금한 점이 더 생기셨다거나 혹은 더 알고 싶은 사항들이 있으면 유튜브 댓글로 많이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카이스트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쇼츠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질문을 또 해결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쇼츠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질문이 세상을 바꿉니다. 질문 다락방.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